3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딱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랑 형사처벌은 병과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렇기 때문에 둘 다 부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맞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예요? 한번 확정 판결이 나면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한번 처벌을 받았으면 같은 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다음 2번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이런 게 해석 문제죠. 자, 뭐라는 거예요?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했다. 그래서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으면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이게 상식적이다. 요거는 처음 본 선지였더라도 해석을 했으면 X 표시하고 넘어가야죠. 이런 경우에는 3, 4번 선지를 빠르게 보는 게 좋죠. 다음 3번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개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3차의 개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자, 이것도 맞는 선제예요. 간단히 하면 뭐냐면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의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게 1차 개고 처분이죠. 이 1차 개고 처분은 처분이 맞아요. 그런데 2차, 3차 개고서를 발송한 거는 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만 암기하면 돼요. 1차 개고는 처분이 맞고 2차, 3차 개고는 처분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차, 3차의 개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맞죠? 처분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 다음 4번 관할 행정청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에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에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거 맞죠? 이런 것도 해석 문제예요. 잘 해석만 했다면 틀렸다고 할 수 없죠. 자, 뭐라 그래요? 행정청이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후에 다른 위반 행위를 또 인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과징금을 또 부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맞겠죠? 과징금에는 최고 한도가 있겠죠?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겠죠.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 그러니까 이 양정은 양을 결정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처분의 양을 조절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조금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랑 형사처벌에 병가 가능하다. 이렇게 병가해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요게 원래 뜻인데 한 번 처벌을 받았으면 같은 죄로 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요. 둘 다 의미한다.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다. 다음 2번. 자, 요런 게 해석 문제죠. 앞으로는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해석을 잘 하면 옳은지 틀린지 판별할 수 있는 거. 의무 이행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를 했다.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이게 상식적이다. 선지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해서 그 처분이 취소됐다.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부과할 수 없다. 다음 3번. 계고라는 거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것임을 문서로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집행에서 1차 계고는 처분이 맞는데 2차,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고 제 필기노트에 추가가 안 돼 있어서 추가를 했다. 사실 요거는 기출을 많이 풀어봤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대집행은 1차 계고는 처분이 맞고 2차,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수정을 했어요. 계고서 한 장으로 철거 명령과 계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언제 그러냐? 계고 처분을 할 때는 상당한 이행기간이 필요한데 계고서에 철거 명령에 일정 기간을 주었으면 이것을 계고 처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고서 한 장으로 철거 명령과 계고의 요건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선지로 돌아가서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게 1차죠. 이에 불응하자 2차, 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2차, 3차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처분이 아니고 대집행 기한을 연기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맞다. 다음 4번. 최근 기출에서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4번 선지는 해석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거긴 했어요. 자, 원칙은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최고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으면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고 한도액 내에서 해야겠죠? 나눠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게 2024년 국가직에서 나왔고 지금 4번 선지가 2023년 국가직이죠. 일부 위반 행위를 인지해서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 위반 행위를 인지했으면 추가 위반 행위의 과징금은 처분 양정이 필요하다. 이거 당연하죠. 왜?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의 과징금으로 일괄 부과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선지 보면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해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그 후에 다른 위반 행위를 또 인지했다. 그러면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양정을 해야겠죠. 맞다. 다음 문제.